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열린 국제군악제 한국공군군악대의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석에 있던 군인들과 참전 용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에서 한국 군인들이 벨기에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92세 노병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즈 테이센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살고 있는 24살 대학원생이에요. 저희 집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신데 바로 92세의 할아버지 모리스예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벨기에군 참전 용사입니다. 어머니가 해외 파견 근무로 자주 집을 비우셔서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늘 따뜻하고 자상하셨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은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곤 한다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끼셨죠. 단지 전쟁은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뿐이었어요. 저는 역사학과 학생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한국 전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벨기에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사실, 3,500명이 넘는 벨기에 군인들이 낯선 동양의 땅에서 싸웠다는 역사를 배웠죠.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왜 그토록 침묵하시는지 의문이었어요. 지난 겨울 할아버지가 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할아버지의 옷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지갑 안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한국인으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군복에 매달려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환하게 웃고 계셨죠. 사진 뒷면에는 미순이와 함께 1953년 춘천이라고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계속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전쟁터에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할아버지와 그 아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기도 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끔 할아버지께 한국 문화나 현대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면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브뤼셀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그룹과 친해졌어요. 그들에게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고 말했더니 정말 놀라워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죠. 한 학생은 한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국가의 은인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의 침묵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선물로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그리고 김치까지.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정성껏 만들었죠. 할아버지는 음식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젓가락을 드셨죠.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입을 여셨어요. 맛있다고 오래전 맛보았던 그 맛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본 순간 저는 할아버지 안에 깊이 묻혀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서 오스텐드에서 열리는 국제군악제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초대장에는 특별히 한국 공군 군악대가 참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손에 든 초대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어요.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열리는 제11회 국제군악제. 특별 게스트로 대한민국 공군군악대가 참가한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초대장을 받게 된 이유는 대학원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덕분이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했죠.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할아버지께 초대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할아버지의 거절을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늘 거리를 두셨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수락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동안 숨겨왔던 너무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신 듯 했어요. 며칠 후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전쟁과 벨기에군의 참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벨기에는 벨기에 지원군단이라는 이름으로 약 3,5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해요. 그들은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했고 치열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그곳에 계셨겠죠. 자료를 찾다가 한 책에서 작은 일화를 발견했어요. 벨기에 군인들이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군인들은 전쟁 후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기도 했대요. 문득 할아버지의 지갑에서 본 사진 속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미순이라고 적혀있던 그 아이와 할아버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악제가 다가오면서 할아버지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않고 주의 깊게 보셨고 한 번은 제가 준비한 김치찌개를 드시며 옛날 맛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서재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무언가를 살펴보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상자를 닫으셨지만요. 군악제 하루 전날 할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낡은 나무 상자가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상자에서 작은 천 인형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인형은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1951년 2월 20세의 나이로 한국에 파병되었다고 했습니다. 춘천 근처에 주둔했고 그곳에서 부모를 잃은 9살 소녀를 만났대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인형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 소녀가 할아버지께 특별한 존재였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오스텐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으셨어요. 오래된 넥타이를 매시고 제가 선물해드린 새 코트를 입으셨죠. 그리고 주머니에는 그 천 인형을 넣으셨어요. 기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덤덤한 표정 속에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듯 했어요. 오스텐데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우리는 점심을 위해 해변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10월 초의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어요. 할아버지는 음식보다 바다를 더 오래 보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내를 걷던 중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625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다는 안내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공연 전에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오늘의 경험에 지치셨는지 저녁을 간단히 드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옆방에서 할아버지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7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자 오스텐데의 상쾌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장 차림이었고 가슴에는 오래된 참전 용사 배지를 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엄숙해 보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는 내내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계셨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어제 보았던 참전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기념비는 오스텐데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공원 안에 있었어요. 공원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가을 아침에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내리쬐었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념비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강한 비석에 벨기에와 한국의 국기가 새겨져 있었고 양국어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기념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공군 군악대원들이 단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기념비를 참배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군악대원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 보이는 분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갑자기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는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한국 군인들에게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고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듣자 군악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할아버지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시며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마디 한국어를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말에 군악대원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할아버지를 향해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군악대장님은 할아버지께 한국에서 어디에 주둔하셨는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춘천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군악대원들은 기념비 앞에 정렬하여 경건한 묵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다니.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묵념을 마친 후 군악대원들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께 군악제에 참여할 것인지 물었고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공연에서 벨기에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어제 보여주셨던 그 천 인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형은 한국의 어린 소녀가 만들어준 것이라고요. 미순이라는 이름의 소녀였다고 덧붙이셨어요. 인형을 유심히 보더니 이게 70년도 더 된 것인데 이렇게 보관하고 계셨냐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군악대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들 모두 경의를 표하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한 여성 군악대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인형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순이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9살 소녀였대요. 할아버지의 중대가 주둔한 마을에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미순이는 군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특히 할아버지를 따랐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매일 초콜릿이나 빵을 나눠주며 그 소녀와 친구가 되었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감정이 실려갔습니다. 미순이가 한겨울에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알았던 일, 할아버지가 본국에서 보내온 약을 건네주었던 일, 그리고 미순이가 회복된 후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인형을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기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필름처럼 한 장면씩 펼쳐졌어요. 군악대장님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오늘 공연에서 꼭 앞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VIP 패스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공연을 특별하게 준비했다며 미소를 지었죠. 헤어지기 전 할아버지에게 혹시 미순이와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미순이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대 이동으로 인해 헤어졌고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70년 동안의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한국 군인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혹시 미순이의 성이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그리고는 김이었다고 하셨죠. 공연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와 함께 군악대원들과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는 기념비 앞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동안 간직했던 기억을 조금씩 꺼내놓으셨어요.
미순이가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던 일, 할아버지가 몰래 마을에 식량을 가져다 주던 일, 그리고 떠나는 날 미순이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일까지.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대요.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벨기에로 돌아왔고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미순이에 대한 기억과 약속은 항상 가슴속에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기념비를 떠나 공연장으로 향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군악제 공연을 보고 나면 미순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요. 비록 미순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땅을 다시 밟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가겠다고 미순이를 찾는 여정을 도와드리겠다고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오스텐데 국제군악제가 열리는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최전방 좌석에 안내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긴장한 듯 의자 끝에 앉아 프로그램 책자를 살펴보셨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벨기에, 그리고 한국. 5개국이 참가한 이번 군악제의 마지막 순서는 한국 공군 군악대였어요. 공연장이 점점 관객들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옆자리에는 다른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앉았어요. 그중 한 노신사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예전 참전 용사 모임에서 만났던 사이였나 봐요. 두 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셨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독일 군악대가 무대에 올랐어요. 웅장한 행진곡과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벨기에 순으로 공연이 진행됐어요. 각국의 특색 있는 연주와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공군 군악대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가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 깊은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한 줄기 빛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은 연주자가 등장해 가야금 선율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불이 켜지면서 군복을 입은 군악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 악기가 어우러진 아리랑 연주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자 할아버지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주에 맞춰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이는 무용수들의 우아한 움직임이 더해지자 관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군악대 버전으로 편곡한 곡이 연주됐습니다. 젊은 관객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낯선 음악에 잠시 당황하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공연은 점점 절정을 향해 나아갔고 마지막 순서로 홀로 아리랑이 연주됐어요. 그리고 피날레로 특별한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벨기에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고향의 봄을 연주하겠다고 했어요. 고향의 봄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가사와 함께 프랑스어 번역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노래는 아름다운 고향 풍경과 봄날의 추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지만 멈출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공연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힘겹게 일어나 마지막까지 박수를 치셨어요. 군악제가 끝난 다음 날, 우리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행 내내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70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의 문이 열린 듯 했습니다. 미순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 전쟁 중에도 찾아낸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열어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할아버지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미순이가 만들어준 인형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벨기에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미순이를 입양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하지만 당시 국제 입양은 지금처럼 쉽지 않았고 여러 행정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미순이는 다른 한국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할아버지는 아이의 새 삶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대요. 하지만 늘 미순이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한국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아픔이 서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벨기에에 방문했던 대장님이셨습니다. 군악대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김미순 할머니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미순 할머니를 실제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의 가족도 벨기에 군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녀의 가족도 모리스라는 이름의 군인을 기억하고 있었고 평생 그가 줬던 손수건을 간직해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분들도 할아버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셨다고 전했어요. 전화를 받은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꼭 한국에 가서 미순이를 만나고 싶다고요. 또한 한국 정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심이 서자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참전 용사 방문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미순이의 사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미순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12월 초에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은 겨울이라 춥다고 하여 방한용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한국어 단어를 복습하셨고 가끔은 미순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행 전날 밤 할아버지는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미순이를 만나게 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과하고 싶다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동안 잘 지냈는지 행복했는지 꼭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브뤼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70년 만에 귀환,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키러 가는 할아버지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놀라움, 감동,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셨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도로,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놀라워하셨어요. 전쟁 직후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감탄하셨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할아버지는 긴 비행으로 지치셨지만 한국의 땅을 밟았다는 흥분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6.25 전쟁 전시관에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한 사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벨기에 참전 용사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찾지는 못하셨습니다. 기념관 관계자는 특별히 벨기에군 전시 코너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벨기에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설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의 조국이 한국에서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유엔군 묘지 앞에서 오랫동안 묵념하셨습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묵념을 마친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우리는 드디어 춘천으로 향했어요. 미순 할머니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긴장하셨어요.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치시고 가져온 작은 선물 상자도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70년 동안 간직했던 미순이의 인형과 할아버지가 벨기에에서 특별히 준비한 초콜릿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겨울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모습에 할아버지는 감탄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춘천으로 이동할 때는 미군 트럭을 타고 이틀이나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 길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춘천에 도착하자 더 많은 감정이 할아버지를 압도했어요. 할아버지는 70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의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당시에는 폐허가 된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있었죠.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시며 기억 속의 장소를 찾으려 하셨어요. 우리는 미순 할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긴장하셨어요. 미순이가 자신을 기억할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소피가 이해할 수 있게 통역을 해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미순 할머니의 아파트 문 앞에 서자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7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김미순 할머니의 딸 캐서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방 안을 살펴보셨지만 미순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캐서린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너무 늦게 왔구나. 거실 벽에는 미순 할머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 가족들과 함께한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주 모리스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할아버지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전쟁 중에 자신을 구해준 벨기에 군인에 대해 평생 이야기하셨대요. 추운 겨울에 담요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일, 아플 때 약을 구해주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었던 일까지. 캐서린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과 초콜릿 포장지, 그리고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한국어로 일기가 적혀 있었고 몇몇 페이지에는 모리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캐서린은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언젠가 이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항상 바라셨으니까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벨기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의 영혼은 지금도 당신이 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미순 할머니의 삶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전쟁 후 미국인 선교사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고 한국계 미국인 의사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대요. 남편과 함께 8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와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미순이의 묘소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캐서린은 기꺼이 다음 날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둔했던 마을도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만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캐서린은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미순 할머니가 쓴 일기 중 이 아저씨에 관한 페이지들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혹시 모리스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대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페이지들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미순이의 눈으로 본 전쟁 중의 일상,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젊은 벨기에 군인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일기를 읽으셨어요. 가끔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순이가 노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모리스 아저씨,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인간의 선함과 희망이었어요. 그 가르침으로 나는 평생을 살았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드셨어요. 미순이를 직접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캐서린과 함께 미순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서울 교회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하얀 눈이 살짝 내린 묘역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순 할머니의 묘비 앞에 서자 할아버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묘비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미순 신스 1942에서 2021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친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가져온 꽃다발을 내려놓으셨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어 기뻐. 캐서린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상 감사해 하셨죠. 어머니는 제게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인간의 선함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벨기에 초콜릿 한 조각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묘비 앞에 놓으셨습니다. 묘소를 떠나 우리는 할아버지가 70년 전 주둔했던 춘천의 마을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겨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산과 강, 현대적인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궁금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그는 기억을 더듬어 옛 모습을 찾으려 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부대가 있던 곳인 것 같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우리를 작은 마을 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국 전쟁 당시 이 마을에 주둔했던 벨기에군에 관한 작은 전시 코너가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박물관 관장님이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인사를 나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즈, 나는 행복해. 평생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미순이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벨기에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미순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미순이에게 한 약속을 지켰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너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단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순이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주렴.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미순이의 손녀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렴. 어떤 약속은 한 세대를 넘어 계속되어야 한단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와 미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요.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70년을 뛰어넘는 약속의 이야기를. 브뤼셀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좋아지는 듯 했어요.
한국 여행이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순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고, 서재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기념품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지난달, 봄이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꿈속에서 미소 짓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뜻밖에도 캐서린이 딸과 함께 벨기에까지 와주었습니다. 캐서린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제 함께 있을 거예요. 70년 동안 기다렸던 재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나무 상자 안에는 미순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게 남긴 편지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루이즈에게 내가 너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의 이야기를 들려준 건 과거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였단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너에게 새로운 약속이 되었구나. 미순이와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렴.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친절과 사랑, 그리고 약속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다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할아버지와 미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네요. 전쟁의 상처를 넘어 70년을 이어온 약속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감동적인 여정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 전쟁에 참가해주신 모든 군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다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